1973년 개축생 검은 소띠 보살님, 참으로 기나긴 겨울을 지나오셨습니다. 신령님께서 보살님을 굽어 살피시며 가장 먼저 내뱉으시는 한마디는 너는 억겁의 시간을 견뎌낸 대지의 심장이다 하십니다. 나만 참으면 되겠지,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가족이 편하겠지 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며 살아온 세월이 어언 50년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2026년 병오년 천지개벽의 시기가 왔습니다. 이 시기에 들어온 대운을 제대로 잡아두면 여러분은 강력한 빛을 받으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 신성한 변화의 파도를 타고 대박의 길로 들어설 준비가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나는 끓어오르는 대지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그 문장 하나가 보살님의 2026년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 아니 20년 동안 보살님이 남몰래 노력해온 것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보살님의 진가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이 있었어 하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이제는 숨지 마십시오. 무대 중앙에서 그 빛을 온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은 보살님의 정신세계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평소 소처럼 인내심 강하던 보살님도 올해는 가슴이 요동치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살님의 차가운 기운이 뜨거운 열기를 만나 상승하는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이것을 화병으로 가두지 말고 새로운 도전의 추진력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동안 참아왔던 생각들, 미뤄왔던 계획들을 올해는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 보살님의 운을 살리는 길입니다. 개축생 보살님들은 본래 보석을 품은 소입니다. 축도 속에는 신금이라는 보석이 숨겨져 있어 재물복이 타고났지만 그간 환경의 영향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강렬한 화기는 이 숨겨진 보석을 세공하여 찬란한 장신구로 만들어냅니다. 올해는 특히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던 부동산 문제나 지지부진하던 계약이 있다면 올해가 해결의 적기입니다. 병오년의 기운이 정체된 문서를 자극하여 자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것입니다. 특히 음력 5월과 10월의 기운을 잘 살피십시오. 이때 들어오는 문서는 보살님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줄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직접적인 노동 수익 외에도 자산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트렌디한 분야나 시각적으로 화려한 사업 아이템에 운이 따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축생의 기운이 병오년의 열기에 급격히 반응하면 조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 이득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곳에 7하를 두고 3할 정도만 변화를 주는 분산 전략이 지혜롭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운입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선행이 보상으로 돌아오거나 잊고 있던 권리를 찾게 되는 운입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누면 운의 그릇이 커집니다. 들어온 재물의 일부를 주변이나 어려운 곳에 나누는 것은 추고 원진의 탁한 기운을 맑게 씻어내고 금고를 더 크게 키우는 최고의 비방입니다. 개축생 보살님들 참 정이 많으시죠? 소처럼 묵묵히 남의 짐까지 짊어지고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허허 웃어넘기던 세월이 얼마입니까? 하지만 2026년 병오년은 하늘이 보살님 손에 날카로운 작두칼을 쥐어주는 해입니다. 그동안 보살님을 호구로 알았던 인연들, 입으로만 고맙다 하고 뒤돌아서면 보살님 공을 깎아먹던 사람들이 올해는 그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병오년의 뜨거운 불기운이 가짜 인연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과의 결별이나 동업자와의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고 울지 마십시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보살님의 인생에서 애군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신령님의 배려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보살님의 실력을 온전히 인정해줄 냉철하고 이성적인 인연이 들어옵니다. 사탕발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뼈 때리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귀인임을 명심하십시오. 집안에서도 큰 소리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원진살의 기운이 발동합니다. 평소엔 그냥 넘어가던 남편의 말투,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송곳처럼 가슴을 찌를 것입니다. 올해는 부부가 너무 딱 붙어 있으면 불꽃이 틉니다. 차라리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오히려 부부 금슬을 지키는 비방입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님의 뜨거운 모성애와 부성애가 올해는 자식에게 간섭이라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식이 제멋대로 구는 것 같아 속이 타들어가도 올해만큼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라는 마음으로 지켜만 보십시오. 그래야 자식도 살고 보살님도 삽니다. 역학적으로 개축생은 차가운 물과 단단한 땅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대한 용암인 병오년의 불기운이 들어오니 몸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형국입니다. 기운이 위로 솟구쳐 머리는 뜨겁고 손발은 차가워지는 상열한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화병이 몸으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특히 혈액순환과 신장 쪽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몸의 수분이 말라버리는 해임으로 비싼 보약을 찾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드시는 것이 최고의 개운법입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은 보살님의 정신과 육체를 맑게 씻어내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의 2026년은 한 편의 대하 드라마와 같습니다. 월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귀신같이 짚어드립니다. 봄 음력 1월부터 3월까지는 얼음이 깨지는 진동의 시기입니다. 1월과 2월에는 보살님의 땅 밑에서 물줄기가 돌기 시작하며 이제는 변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이 일어납니다. 3월이 되면 주변에서 보살님의 능력을 탐내는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땅이 질척거립니다. 제안은 받되 도장은 찍지 마십시오. 집안의 낡은 가구나 가전제품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들이며 집안의 기운을 먼저 순환시키십시오. 이것이 운을 맞이하는 첫 단계입니다. 여름 음력 4월부터 6월까지는 용광로의 한복판, 절체절명의 고비입니다. 1년 중 가장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경오년의 불기운이 보살님의 축토를 사정없이 가열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요동치고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음력 5월에는 예민함이 극에 달합니다. 이 시기에는 무조건 침묵하십시오. 이때 내뱉는 말은 10년 공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끓어오르는 수증기가 보살님을 하늘 높이 쏘아 올리는 추진력이 됩니다. 가을 음력 7월부터 9월까지는 황금 들판의 결실과 귀인의 등장입니다. 드디어 보살님의 세상이 열립니다. 뜨거운 열기가 식고 금의 기운이 물을 돕는 시기입니다. 여름 내내 보살님을 괴롭히던 돈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가 하나둘 마법처럼 해결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북쪽에서 온 인연을 주목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져오는 정보나 문서가 보살님의 노후를 책임질 황금 문서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를 실행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이보다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겨울 음력 10월부터 12월까지는 만석군의 안식과 내실 다지기입니다. 11월과 12월이 되면 보살님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황소처럼 평온해집니다. 주변에서 보살님을 우러러보고 가정에도 화평함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나누십시오. 오래 번 재물의 일부를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면 그 공덕이 방어막이 되어 내년에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다가올 더 큰 비상을 위해 기력을 보충하십시오. 보살님, 운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성으로 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청암보살이 전하는 2026년 특별 비방입니다. 하얀 사기 그릇과 맑은 물의 조화입니다. 집안의 서쪽이나 침대 머리맡에 깨끗한 하얀 사기 그릇을 두십시오. 매일 아침 맑은 물을 새로 받아두고 밤에 그 물을 버리며 나의 화기는 사라지고 맑은 운만 남으라고 3번 읊조리십시오. 이것이 보살님의 화병과 애군을 막는 영적인 냉각수가 될 것입니다. 은장신구로 기운을 정화하십시오. 올해는 화려한 금보다 차가운 은이 보살님을 지켜줍니다. 은반지나 은팔찌를 착용하십시오. 은은 독을 감별하고 기운을 정화하는 성질이 있어 추고원진의 부정적인 기운이 보살님의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맨발 흙길 걷기입니다. 보살님은 본래 대지의 주인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흙길을 맨발로 10분만 걸으십시오. 뜨겁게 달궈진 발바닥을 통해 땅에 음기가 들어오고 화기는 땅으로 배출됩니다. 이는 판단력을 맑게 하고 재물 운을 단단하게 고정해 줄 것입니다. 1973년 개축생 소띠 보살님. 지난 50여 년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남들 놀 때 일하고 가족들 잠잘 때 고민하며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던 그 숭고한 세월을 하늘이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이제 2026년 병오년은 하늘이 당신에게 주는 화려한 퇴근길이자 인생 2막의 전성기입니다. 처음엔 불이 붙어 뜨겁고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그것은 보살님의 땅속에 숨겨진 황금을 녹여 세상 밖으로 꺼내는 신의 연금술입니다. 당신은 이제 짐만 지는 소가 아니라 천복을 싣고 달리는 황금소가 되실 분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내 사주에 숨겨진 보석을 언제 누구에게 내보여야 할지 당장 내 앞에 닥친 이 인연이 나를 살릴 사람인지 내 재물을 노리는 도적인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사주라는 인생의 지도에는 수만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천운을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물이 끓어 넘치기 전에 당신의 인생 배가 좌초하기 전에 저 청암보살을 찾으십시오. 보살님의 사주팔자 속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맞춤형 인생 보물지도를 제가 직접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령님의 서리빨 같은 공수로 보살님의 앞길에 낀 안개를 깨끗이 걷어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보살님의 가슴에 닿아 눈시울이 붉어지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보살님의 앞날에 더 이상 눈물은 없고 오직 찬란한 영광과 따뜻한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저 청암보살이 매일 새벽 촛불 밝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보살님의 운명을 바꿀 골든타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은 이제 곧 대박나십니다.